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8월에 많은 정책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는데요.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근로장려금일 텐데요. 현재까지는 8월 26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실제 국세청이나 일선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알아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또 내년 중위소득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더욱더 상세한 내용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8월에 달라지는 정책 어떤 것이 있느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만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긴급복지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분,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에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아동 양육비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때, 생계비를 지원받을 때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사람당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받으니까요.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 8월부터 시작된다. 8월 1일부터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살고 계시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인상합니다. 한 달에 현재까지는 자립수당 지원금 월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5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이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매달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최대 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살고 계시는 곳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월 55만 원인데요. 65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더 올랐는데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대상이다 하시는 분들 상한액 5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학업지원비 또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상한액이 전체적으로 10만 원 올랐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까지의 나이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여기에 따르는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마찬가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비율이죠. 이것을 80%까지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도를 60에서 70%까지만 지원해 주었는데요. 이것을 80%까지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였을 때는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면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 4천만 원까지였죠. 그러니까 60%니까 2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80%까지이기 때문에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그리고 투기 또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비율을 50%, 60%까지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을 8억 이하 여기에는 60%에서 70% 최대 대출 한도는 4억까지만 적용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상한액을 80%까지 적용하고요. 대출 한도도 최대 4억에서 6억까지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주택 담보 비율 상한액이 8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더욱더 편리하게 대출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그리고 감면 무료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세무 컨설팅 제도가 있었는데요. 대다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 그리고 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런 법인세 공제나 무료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또는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하셔도 되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가 확대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8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5% 이내로 인상한, 그러니까 얼마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얼마 올리지 않은 조금만 인상한 상생임대인, 이런 분들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 요건, 실거주 요건 2년, 이것이 면제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는 8월 5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이 마감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만 19세부터 34세 저소득 청년이 신청 가능한 저축 상품인데요. 한 달에 10만 원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서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년이 지나면 360만 원이 내가 저축한 돈인데요. 여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60만 원을 더하면 총 720만 원의 적립금, 여기에다가 예금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여기에 해당되시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을 적립해드립니다. 그러니까 3배를 더 적립해드리는데요. 3년이 지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1,4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예금 이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8월 5일까지 마감하니까요, 꼭 가입해야 된다 하는 청년들 8월 5일 이 날짜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이 8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출한도 기존에는 1,000만 원까지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분들에게 지원해 드렸다면 8월 8일부터는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다가 방역지원금 수급자 또 손실보전금 수급자에게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리는 최대 1.2%까지 감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과거에는 1,000만 원까지 방역지원금 수급한 분들에게만 지원했다면 대출 한도도 3,000만 원까지 늘어나고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을 받은 수급자에게도 지원해드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해당되신다면 이 내용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이런 분들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폐업점포, 그러니까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폐업하신 분들 제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 마감 기간이 8월 26일에 끝납니다. 폐업하셨다, 제도전 장려금 100만 원, 이분들은 반드시 1533에 100번 전화하셔서요, 꼭 100만 원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